땡땡땡 증상 노년 우울증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신호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마음 괜찮으신가요? 아무 일 없는 하루가 괜히 고맙게 느껴지는 날도 있고 별일 없는데도 괜히 허전한 날도 있습니다. 나이 탓이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울함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중년, 노년의 시기엔 더 조용히 깊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노년 우울증의 신호들입니다.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무기력함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누워만 있고 싶고 예전처럼 산책도 라디오도 귀찮아질 때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닙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예전엔 친구랑 통화도 하고 동네 모임도 나가고 참 바쁘게 지내셨죠. 근데 요즘은 그냥 혼자가 편하고 굳이 만나고 싶지 않고 전화도 귀찮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건 외로움이 커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식욕이 달라집니다. 밥이 안 넘어가고 음식 맛도 모르겠고 그냥 대충 때우고 싶고 혹은 반대로 자꾸만 먹게 됩니다. 허전해서 먹고 심심해서 먹고 몸이 보내는 신호도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식욕은 감정과 참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잠에 문제가 생깁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생각이 많아지고 자꾸 뒤척이게 되고 혹은 계속 자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이불 속에 있고 싶고 그런 변화가 계속되면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합니다. 잠은 마음의 거울이니까요.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내가 왜 사나? 이젠 다 끝났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스쳐간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정신 건강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제일 위험한 신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럴 땐 꼭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우울증은 약한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지친 사람이 겪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참고 견디셨죠? 이제는 내 마음도 돌봐줄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든 기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의사 선생님에게라도 살며시 말해보세요. 나 요즘 좀 그렇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몸처럼 치료받아야 합니다.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도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에 걸리는 신호가 있으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더 아껴주세요. 다음 편에선 노년 우울증을 이겨내는 작은 습관 7가지를 천천히 나눠보려 합니다.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고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년 우울증 작은 습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 천천히 함께.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마음이 보내는 5가지 신호.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우울의 그림자. 그걸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이제 그 다음 걸음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오늘은 노년 우울을 이겨내는 작은 습관 7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고 사소하지만 매일 실천하면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질 겁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햇빛을 받으세요.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받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햇살은 우리 몸에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줍니다. 우울감도 서서히 누그러뜨려줍니다. 햇살 아래 앉아 조용히 숨 쉬어보세요. 그 순간 마음도 숨을 쉽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헬스장도 운동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집안에서 천천히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텃밭 정리도 좋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는 마음보다 살아있는 몸이 먼저 변화합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하루 한 번 말하기. 누군가에게 잘 지내니? 오늘 날씨 좋네. 그 한마디를 매일 해보세요. 짧은 인사도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말은 세상과 연결하는 가장 쉬운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끊지 마세요. 네 번째 습관입니다. 무언가를 기록해보세요. 종이에 써도 좋고 달력에 표시만 해도 됩니다. 오늘은 햇살 좋음, 딸이 전화했음, 밥 맛있게 먹음. 그렇게 하루 한 줄 나의 하루를 기록해보세요. 지나고 보면 그 하루가 참 소중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마음이 가는 것 하기. 예전 좋아했던 노래, 어릴 적 만들던 공예, 좋아했던 책이나 그림. 그때 그 감정 다시 꺼내보세요. 즐거움은 잊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조용히 다독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입니다.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뜨끈한 국물, 따뜻한 차 한 잔. 그 따뜻함이 속을 데우고 마음까지 데웁니다. 바쁜 끼니보다 정성 담긴 한 끼가 우울을 이깁니다. 식사는 마음과 연결된 작은 약입니다. 일곱 번째 습관입니다. 스스로에게 말 걸기. 아침 거울 보며 괜찮아, 잘했어. 자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어. 이 짧은 말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믿어줘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이 7가지 어렵지 않죠? 하루에 한 가지만 해보셔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내 마음 챙기기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야기할 누군가가 있고 기다려줄 누군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도 그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건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울한 나를 위한 따뜻한 하루 루틴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지금 마음 그대로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우울한 나를 위한 하루 루틴. 마음이 가벼워지는 작은 흐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이야기 기억나시죠? 작은 습관 하나가 마음을 살린다고 함께 나눴었지요. 오늘은 그 습관들을 하루 흐름 안에 천천히 담아보려 합니다. 우울한 날, 무기력한 날에도 살며시 따라만 가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입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쉽니다. 괜찮아, 괜찮다. 속으로 말해봅니다. 억지로 일어나지 마시고 가볍게 기지개부터 켭니다. 햇빛이 드는 창문, 커튼을 열어 햇살을 맞이합니다. 손등에 햇빛이 닿으면 그 따뜻함이 하루의 시작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몸을 조금 움직입니다. 바닥에 두 발 붙이고 천천히 일어나
어깨를 돌려봅니다. 10번만 천천히 몸을 푸는 겁니다. 무릎을 토닥이며 수고 많았어. 말도 한마디 건넵니다. 몸이 깨어나면 마음도 덜 무겁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빈속에 물을 마시고 가볍게 속을 데워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식사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숟갈.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드셔도 괜찮습니다. 식사는 삶에 대한 작은 응원입니다. 오전엔 외출을 해봅니다. 가까운 마트, 동네 골목 산책도 좋습니다. 햇빛 아래 걷는 발걸음이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누군가 지나가면 작은 인사라도 건네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가 세상과 연결해줍니다. 점심이 지나면 잠깐 낮잠을 자도 좋고, 좋아하던 책을 한 장 넘겨도 좋습니다. 예전 앨범을 꺼내 사진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어도 좋습니다. 기억 속 따뜻한 순간은 지금의 마음을 살며시 안아줍니다. 오후에는 손을 써봅니다. 뜨개질, 십자수, 정리정돈, 아니면 단순히 창밖 구경만 해도 됩니다. 무언가에 잠시 집중하는 것, 그 시간이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생각이 많을 때일수록 가벼운 일에 몰입해보세요. 저녁 무렵이 오면 조명을 조금 낮추고 잔잔한 음악을 틉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두 손에 꼭 쥐고 마음도 데워줍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잘했어. 충분히 괜찮았어. 그 한마디가 오늘을 마음속에 남깁니다. 자기 전에는 하루를 떠올리며 짧게 기록해봅니다. 좋았던 순간 하나, 힘들었던 순간 하나.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말이 어느래도 괜찮습니다. 기록은 자신을 알아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하루 루틴 어렵지 않지요? 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두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돌아보는 그 의지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지금부터 우울한 날이 오더라도 이 흐름대로 하루를 흘려보세요. 반드시 다시 가벼운 날이 돌아옵니다. 다음 편에선 노년기 외로움과의 대화법 조심스레 나눠보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괜찮아지는 방법들 꼭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노년기 외로움과의 대화법, 혼자여도 괜찮은 법. 안녕하세요. 또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울한 나를 위한 작은 하루 루틴 함께 걸어보았지요. 오늘은 그 하루 속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거운 감정,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조금 다릅니다. 조용하고 깊고 길게 머뭅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줄고 배우자도 곁에 없고 혼자가 익숙해진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말을 겁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혼자 살아 뭐하나. 그런 말이 마음속에 떠돕니다. 하지만 그 말들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외로움이 속삭이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마세요. 대신 내가 내게 말하세요. 첫 번째, 외로움을 받아들입니다. 나 지금 외롭구나. 그 말부터 천천히 꺼내보세요. 감정을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부정할수록 더 커집니다. 두 번째, 일상 속 말을 꺼내보세요. 혼잣말 괜찮습니다. 식사 준비하며 이건 맛있겠네.
거울 보며 오늘 참 괜찮다. 그 말이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말은 마음을 살리는 숨 같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을 글로 씁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 글로 적어보세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종이 한 장에 오늘 좀 허전하다. 그 한 줄이면 됩니다. 적는다는 건 마음을 밖으로 꺼내는 일입니다. 네 번째,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리운 친구, 가까운 가족, 어느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 짧은 말로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익숙한 곳 나가기. 늘 가던 마트, 동네 공원, 시장 한 바퀴도 좋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온기가 느껴집니다. 여섯 번째, 외로움을 창조로 바꾸기. 뜨개질, 그림, 글쓰기, 사진 정리,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외로움을 작품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내 안의 빈자리 조용히 채워줍니다. 일곱 번째, 나에게 위로의 편지. 하얀 종이에 자기 이름을 적고 편지를 씁니다. 참 수고했어요. 조금 외로워도 괜찮아. 그 편지를 자기 자신이 읽어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편지 한 장이 가슴을 데워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 이젠 두렵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여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도 그 연결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 가슴에 남으셨나요? 지금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을 조금만 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자존감 회복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내게 가져오는 방법 꼭 함께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노년의 자존감 회복법, 나답게 사는 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지난 이야기, 외로움과 나눈 대화 잘 기억나시나요? 그 조용한 감정이 우리 마음을 많이 흔들곤 하죠. 오늘은 그 마음의 뿌리, 자존감에 대해 천천히 나눠보려 합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노년이 되면 그 기준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회에서의 역할, 자식에게서의 거리감, 몸의 변화, 잃어가는 익숙함들. 그럴수록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내 존재가 점점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자존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잊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잊고 지낸 나 자신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 나이 들어도 가치는 줄지 않습니다. 주름은 살아온 시간의 훈장입니다. 흰머리는 지혜의 증거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살아낸 나이입니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비교하지 않기. 옆 사람과, 자식과, 젊은 세대와 비교하지 마세요. 나의 속도는 나만의 것입니다. 자존감은 비교에서 멀어질 때 다시 피어납니다. 세 번째, 잘한 것 기억하기. 지금까지 참 많은 걸 이루어 오셨습니다. 가정을 지켰고, 자식 키웠고, 고비를 넘겼습니다. 작은 성취도 다 적어보세요. 그게 나의 진짜 얼굴입니다. 네 번째, 원하는 것 하기. 지금부터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세요. 작은 취미, 가벼운 여행, 편한 옷차림,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나답게 살아보는 것.
그게 자존감이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나를 믿어주기.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남들이 몰라도 내가 나를 믿어주면 됩니다. 그게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도 품어주기.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를 혼내는 대신 토닥여주세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 한마디가 상처를 덮어줍니다. 일곱 번째, 오늘을 사랑하기.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이 하루에 집중해 보세요. 꽃을 보고, 차를 마시고, 햇살을 느끼고, 그 안에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크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매일 조금씩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답게 사는 힘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용기.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내 안의 자존감이 살며시 움직였나요? 그렇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편에선 노년기의 후회 다루는 법 나눠보려 합니다. 지나간 일들, 그 무거운 기억들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년기의 후회 다루는 법. 이제는 나를 용서할 시간.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참 고맙습니다. 지난 이야기, 자존감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오늘은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후회라는 감정, 혹시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을걸. 그 말을 하지 말걸. 이런 생각들 자꾸 떠오르죠.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지고 혼자 있으면 더 커집니다. 후회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순 없지만 그 감정을 안고 갈 수는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감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후회는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후회를 말로 꺼내기. 마음속에만 담지 말고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가까운 사람 혹은 종이 위에라도. 그땐 내가 미안했어. 그 말이 지금도 남아.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나를 용서하기.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엔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 순간엔 정말 애썼던 나였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안아줘야 합니다. 세 번째, 사과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마음이 남아있다면 연락해보세요. 직접 만나지 못해도 편지로, 메시지로 진심은 전해집니다. 그때 내가 미안했어. 그 말 지금도 기억나? 그 고백이 당신도 상대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남은 시간을 채우기. 지나간 시간을 붙잡기보다 앞으로의 하루에 집중해보세요. 오늘을 잘 살면 어제의 후회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잘못했던 일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찾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 후회에 이름 붙이기. 후회를 그냥 두면 감정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내 인생의 교훈. 이건 내가 배운 길. 그렇게 정리하면 후회도 인생의 일부가 됩니다. 여섯 번째, 후회를 나누기. 나처럼 후회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친구와 이웃과 댓글 속 낯선 이와라도
나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 그래요. 공감은 상처를 덜어줍니다. 내가 했던 후회가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7번째, 용서받기를 기다리지 않기. 상대가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신가요? 그 감정, 당신 잘못 아닙니다. 살아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삶의 의미 찾는 법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살아가는 이유, 살아있다는 감각.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 꼭 함께 들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노년의 삶 의미를 다시 찾는 시간. 지금 이 순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후회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눴지요. 오늘은 그 후회 뒤에 남는 삶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사는 이유가 희미해질 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지금 왜 살지? 하루하루가 왜 이럴까? 예전처럼 누가 나를 찾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일도 줄어들고 나면 그 빈자리가 조용히 마음을 흔듭니다. 그럴 땐 멈춰봅니다. 무엇이든 잘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에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누구의 답도 말고 내 속 깊은 곳이 진짜 내 소리. 거기서 삶의 의미가 시작됩니다. 의미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웃음일 수 있고 내가 먹는 따뜻한 국일 수도 있고 매일 피는 창가의 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기쁨 속에 의미는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상의 기쁨 찾기. 오늘 마신 커피 맛, 길에서 본 강아지, 편안한 옷차림, 이런 순간들이 모여 의미가 됩니다. 의미는 그렇게 작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 이웃의 안부 묻기,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가족에게 웃음 건네기. 내가 가진 마음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게 내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기억을 나누기.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가 겪은 시절, 그 시절의 따뜻한 말들. 누군가에게 그건 깊은 위로입니다. 내 삶은 누군가에게 길이 됩니다. 네 번째, 오늘을 살아보기.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불안도 모두 내려놓고 오늘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이 시간이 바로 삶입니다. 다섯 번째, 내 마음을 돌보기.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보고 싶은 걸 보세요. 가기 좋은 곳에 가세요. 지금부터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입니다. 나도 마음껏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 갖기. 그래도 다행이야. 이 나이에도 걷는다. 오늘도 해가 떴다. 이런 마음이 나를 따뜻하게 합니다. 감사는 삶의 의미를 조용히 비춥니다. 이른에도 여든에도 삶은 여전히 깊고 넓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 말 한마디, 웃음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졌다면 그것도 삶의 의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의 관계 편안하게 이어가는 법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 말과 마음의 간격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가는 방법 꼭 함께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노년의 관계 편안하게 이어가는 법. 사람과 사람 사이 다시 따뜻하게.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삶의 의미를 조용히 함께 살펴봤지요. 그 의미의 한가운데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 사이 그 마음의 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어렵습니다. 오래된 친구도 멀어질 수 있고 가까운 가족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듣고 싶은 말도 많은데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멀어진 사람, 서운한 사람, 잊고 지낸 사람, 그 사람들과의 마음의 간격이 조용히 우리를 지칩니다. 하지만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손을 내밀면 조금씩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대를 내려놓기.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 말 대신 마음으로.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짧은 안부 문자, 사진 한 장, 손편지 한 줄.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세 번째, 먼저 다가가기. 왜 연락 안 해? 이젠 날 잊었나 봐. 이런 말보다 잘 지내지? 문득 생각났어. 먼저 다가가는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네 번째, 서운함을 오래 두지 않기. 쌓아두면 마음만 상합니다. 작은 오해도 시간이 지나면 큰 벽이 됩니다. 속상했다면 살며시 털어놓아 보세요. 부드럽게 말하면 마음이 닿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언어를 점검하기. 말투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엽니다. 지적보다는 이해를, 비난보다는 공감을 담아보세요. 나이 든 말투 대신 따뜻한 말투로 그 말이 사람을 남깁니다. 여섯 번째, 거리를 인정하기. 모든 사람과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지켜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가까워지려 애쓰기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오래 머무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관계입니다. 일곱 번째, 나를 먼저 돌보기. 내가 지치면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내 마음을 돌보면 사람도 더 편해집니다. 건강한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 안 한 친구, 서운함이 남은 가족, 멀어진 이웃. 오늘 그 사람에게 짧은 안부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말은 짧아도 마음은 닿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사람 덕분에 살만 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관계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천천히 다시 이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슴에 닿으셨다면 지금 생각나는 분께 마음 한번 건네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감정 정리법 함께 나누려 합니다. 속상함, 섭섭함, 말 못한 감정들 어떻게 풀고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지 꼭 함께 들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노년의 관계 편안하게 이어가는 법. 사람과 사람 사이 다시 따뜻하게.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삶의 의미를 조용히 함께
살펴봤지요. 그 의미의 한가운데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 사이, 그 마음의 거리를 다시 돌아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어렵습니다. 오래된 친구도 멀어질 수 있고 가까운 가족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듣고 싶은 말도 많은데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멀어진 사람, 서운한 사람, 잊고 지낸 사람, 그 사람들과의 마음의 간격이 조용히 우리를 지칩니다. 하지만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손을 내밀면 조금씩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대를 내려놓기. 그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 말 대신 마음으로. 꼭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짧은 안부 문자, 사진 한 장, 손편지 한 줄,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세 번째, 먼저 다가가기. 왜 연락 안 해? 이런 말보다 잘 지내지? 문득 생각났어. 먼저 다가가는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네 번째, 서운함을 오래 두지 않기. 쌓아두면 마음만 상합니다. 작은 오해도 시간이 지나면 큰 벽이 됩니다. 속상했다면 살며시 털어놓아 보세요. 부드럽게 말하면 마음이 닿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언어를 점검하기. 말투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엽니다. 지적보다는 이해를, 비난보다는 공감을. 나이 든 말투 대신 따뜻한 말투로 그 말이 사람을 남깁니다. 여섯 번째, 거리를 인정하기. 모든 사람과 가까울 순 없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지켜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가까워지려 애쓰기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오래 머무는 것, 그것도 관계입니다. 일곱 번째, 나를 먼저 돌보기. 내가 지치면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내 마음을 돌보면 사람도 더 편해집니다. 건강한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 안 한 친구, 서운함 남은 가족, 멀어진 이웃. 오늘 그 사람에게 짧은 안부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말은 짧아도 마음은 닿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사람 덕분에 살만 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관계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천천히 다시 이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슴에 닿으셨다면 지금 생각나는 분께 마음 한번 건네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감정 정리법 함께 나누려 합니다. 속상함, 섭섭함, 말 못한 감정들 어떻게 풀고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지 꼭 함께 들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말하지 못한 마음 다루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눴지요. 그 관계 속에서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 마음속 깊이 쌓여있는 무언가. 오늘은 그 감정들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마음도 많이 쌓였습니다. 기쁨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무엇보다 많은 서운함과 속상함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참고 넘기고 웃으며 덮고
그냥 그런가 보다 넘겨버린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그 마음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가벼워집니다. 감정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죠. 첫 번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지금 드는 감정, 그게 뭔지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 지금 서운해. 조금 외로워. 괜히 울컥해. 말로 꺼내는 순간 감정은 작아집니다. 두 번째, 감정 받아들이기. 그런 마음 들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은 나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나는 아직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고맙고 귀한 일입니다. 세 번째, 혼잣말하기. 혼자 있을 때 마음속 말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오늘 참 힘들었어. 그래도 잘했어. 그 말이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혼잣말은 마음을 다독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 감정 적어보기.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문장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속상했다. 오늘 눈물이 났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적는 건 마음을 밖으로 꺼내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믿을 사람에게 말하기. 가까운 친구, 마음 열 수 있는 가족, 편하게 이야기 나눌 사람. 요즘 마음이 그래. 한마디 꺼내보세요. 감정은 나눌수록 덜 무거워집니다. 여섯 번째, 자연에게 털어놓기. 산책 중 하늘을 보며 나무에게 말하듯 해보세요.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견뎌볼게요.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당신을 위로합니다. 일곱 번째, 눈물 흘리는 시간 갖기. 울어도 괜찮습니다. 참았던 눈물, 이제는 흘릴 시간입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흘릴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살면서 말 못한 마음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그 마음들 이제는 하나씩 꺼내주세요. 덜어내세요. 가볍게 놓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괜찮습니다. 감정을 안고 가는 것도 살아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마음에 닿았나요? 지금 당신 마음엔 어떤 감정이 있나요? 그 감정 외면하지 말고 안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자립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은 법, 든든하게 살아가는 자세 꼭 함께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